91년 11월 28일 추수감사절이 끝난 주말 일요일 아침, 호세 에스키벨은 휴가처럼 편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문 밖에서 요란한 배기음을 내뿜고 있는 머슬카 소리를 한 대 듣게 됩니다. 빨간색의 콜벳 차량. 별다른 생각 없이 돌아서려 할 때 그 차량은 호세의 집 앞에 서게 되었고, 누군가 차에서 내려 집의 문을 쿵쿵쿵 두드립니다. 호세는 내가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에 조용히 얼굴을 확인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다시 그 사람은 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쿵쿵쿵 현관문을 치는 소리. 자세히 보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 여자친구였던 오마이마. 호세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여보냈을 때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자신의 남편을 죽였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하는 오마이마.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시신의 머리에 있는 치아를 제거해주고 유기하는 데 도움을 주면 7만 5천 달러, 하나 약 9천만 원과 오토바이를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선 호세는 돌아가서 기다리면 도움을 줄 테니 우선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경찰에 전하게 되죠. 빠르게 출동한 현지 경찰은 집으로 향하던 빨간색 콜벳을 잡아 검문을 시작합니다. 경찰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야 했죠. 차에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되느냐 라는 말을 했더니 오마이마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듯한 느낌으로 무언가 설명을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의심을 분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있는 이상한 그 가방을 열어봐도 되느냐라고 하고 그걸 열어보자 그 안에는 인체 조직, 사람의 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가방 안에 있는 게 무엇이냐? 사람의 조직이 아니냐? 추궁을 하기 시작하자 결국 오마이마는 자신이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실 다 거짓말입니다. 남편은 출장 때문에 플로리다에 가 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믿을 리가 없었죠. 계속적으로 추궁하자 이젠 이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체는 제 남편이 죽인 사람이고 남편이 시신을 훼손하고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달라고 해 지금 현재 차량에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오마이마와 남편이 살았던 집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내부는 신혼부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 온통, 벽, 바닥, 침대 시트 모두 다 피로 물들어 있었죠. 오마이마, 그녀는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오컬트 스토리 오마이마 카니발리즘 분석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경찰이 밝힌 피해자는 남편이었던 56세 빌 넬슨, 그리고 살해의 용의자는 아내였던 23세 오마이마 넬슨이었습니다. 12월 1일 아파트의 수색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집안 내부를 수색한 경찰. 그런데 조금 듣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나왔던 상황들을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안 내부 어디에도 남편 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핏자국 등만 확인되었죠. 우선 침실로 들어가 경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봅니다. 그곳엔 침대 매트리스가 완전히 피에 절어있는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 자체가 거의 전쟁터처럼 난리가 나 있는 상황. 침대 기둥은 전부 뜯겨져 나가 있었고 무언가
사람들끼리 싸웠다라는 느낌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신혼부부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이곳이 정육점인 줄 알았다. 욕실에는 팔다리가 제거된 바로 몸통에 시신 부위가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피부 조직은 전부 벗겨진 상태였고 욕조 안에는 핏물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몸통 부분을 자세히 보니 또 하나의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빌의 성기 부분이었죠. 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경찰들은 어디로 가봐야 하는 게 맞을까요?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쓰레기통. 둘째,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 전이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해서 부엌까지 향해 가보게 됩니다. 냉동실의 문을 열었을 때 은박지로 감싸져 있는 무언가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이상한 쓰레기 봉투들도 있었죠. 조심스럽게 꺼내어 확인해본 결과 빌의 머리였습니다. 빌의 머리는 마치 튀긴 것처럼 보였고 끝부분에 끔찍한 화상 자국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와 그리고 각종 요리 기구들 모두 꺼내 봤을 때 그 안에는 튀김기 내부에는 잘린 손, 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 쪽을 봤더니 그곳엔 칠면조 고기 스튜가 있었지요. 그 내부에서도 인체 조각이 발견됩니다. 다음, 쓰레기통에 있는 크림베리 소스와 섞여 있는 인체 조직 중 빌의 엉덩이의 조각 일부와도 함께 발견되었죠. 분명 남편이었던 빌 넬슨은 자신의 집에서 끔찍한 살인 피해를 당했고 시신 훼손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빌 넬슨 언제까지 살아있었던 걸까요? 빌 넬슨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은 당시 15세 딸이었던 마가렛 넬슨이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는데 추수감사절 기념으로 집에 와서 같이 파티를 하자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50대가 넘는 아버지가 20대 초반의 여성과 결혼을 한다며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새엄마가 나이 차이가 불과 8살밖에 안 난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러 가지 않았고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빌은 11월 28일 추수감사절날 사망하게 된 겁니다. 경찰은 또 한 번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신혼부부의 집 같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한 지 불과 3주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3주 만에 남편을 살해하고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한 경우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우선 오마이마 넬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녀는 1968년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도 있었지만 굉장히 농촌의 작은 집에 살면서 아버지에게 엄청 심할 정도의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오마이마의 어머니는 이혼할 수 없는 상황,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죠. 결국 오마이마가 조금 자란 뒤 이들은 함께 아버지를 떠나 죽음의 도시라고 불렸던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10대 후반이 될 때까지 살았던 오마이마. 그런데 오마이마에게 인생이 바뀔 만한 일이 한번 발생됩니다. 이집트에 석유를 채굴하기 위해 왔던 노동자와 함께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 성적 관계로 변화했다라는 걸 어머니가 알게 되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상 이런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석유 노동자는 미국인이었습니다. 1986년 이 미국인은 모든 계약이 끝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상황이 되었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오마이마와 함께 미국의 텍사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가 미국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죠. 하지만 이들의 동거 생활은 그렇게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오마이마는 이 안에서
뭔가 도둑질과 관련된 문제를 자꾸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결국 헤어지게 되고 혼자 텍사스에 남게 된 상황이었죠. 자, 우리는 궁금합니다. 오마이마는 그럼 어떻게 남편이었던 빌 넬슨을 만나게 됐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검거된 오마이마,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91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남편이었던 빌 넬슨이 자신의 목을 졸라 죽이려고 했다. 이게 너무 겁이 나서 옆에 있는 다리미를 들고 때리고 그 이후 가위를 들어 찔러 살해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11월 28일 캘리포니아 코스트메사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다. 나를 위해 문도 열어주고 저녁 식사까지 데려다주는 신사였다. 사랑에 빠졌고 그는 친절하고 착했고 나를 때리지 않았던 그런 남자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돌변하기 시작을 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난 지 5일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적인 학대를 했다는 것이죠. 빌 넬슨이 자신에게 계속 창녀다라고 지칭을 하며 음란 행위를 반복했고 차량 내에서는 구강성교를 강요하며 그걸 거부하자 자신이 데리고 있던 고양이까지 차량 밖으로 집어던지는 매우 끔찍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고 구타와 강간을 견디다 결국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자신이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폭행은 더더욱 심해져 결국 자신은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오마이마를 동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끔찍했으면. 빌 넬슨도 분명 문제가 많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사건은 오마이마의 편에 많은 사람들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은 오마이마 넬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계속된 경찰의 수사, 이상한 정황들이 하나씩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오마이마의 배경을 조사하던 경찰은 남자들을 몇 명 알게 됩니다. 첫째로 옛 남자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로버트. 근데 로버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사귀기로 하고 집에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얼굴에 샷건을 들이대더니 자신에게 돈을 요구했었다. 당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창피해서 고소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내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남자들도 자신이 오마이마를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은 여자인 척하다가 집으로 초대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자신과 성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하며 몸을 묶더니 흉기를 들이밀고 돈을 요구했다라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내용이 진실이라면 그녀는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밝혀낸 두 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에서 건너와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외모였죠. 자신의 외모라면 그 누구든 꼬실 수 있고 그 누구의 물건이든 다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죠. 오마이마는 그 이후 엄청난 계획을 세웁니다. 5년이 지난 시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한 술집에서 자신의 타겟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하지요. 매력적인 옷을 입고 매력적인 조명 밑에서 사람들을 하나씩 지켜봅니다. 그 안에 손님 중에 돈이 많은 사람, 자신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바로 빌 넬슨이었죠. 그는 엄청난 존재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사람, 빨간색 카우보이 부츠를 늘 신고 들어오며 빨간색 쉐보레 콜벳을 타고 다니는 사람. 오마이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넬슨의 성격까지 파악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텍사스에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돈이 굉장히 많다. 오마이마는 바로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왔다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결국 오마이마는 이 남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리고 불과 며칠 만에 혼인신고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오마이마의 이름이 바뀝니다. 오마이마 넬슨으로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떠났던 이들 3주 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축하를 벌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는 빌 넬슨만의 생각이었죠. 아내였던 오마이마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타겟은 너다. 경찰이 구금 이후 많은 신문을 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학대해 죽인 게 맞다. 그리고 12시간 정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악마가 나타나 시신을 훼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자 결국 국가에서 지정한 정신과 의사까지 배치됩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말을 안 하니 말이죠. 그런데 그 범행 동기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자신에게 고대 이집트인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고대 이집트인들이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장 빌 넬슨을 조각을 내야 된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내세에 다시 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결국 정신과 의사는 오마이마에 대해 이런 분석을 합니다. 과거에는 정신질환 병력은 없다. 물론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돼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정신과 의사가 내린 최종 진단명은 PTSD였습니다. 하지만 빌이 강제적으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었죠. 이제 남은 건 부검의였습니다. 부검의들은 그 안에서 빌 넬슨의 시신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합니다. 첫째, 빌 넬슨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알 근거를 찾았다. 오마이마가 말하길 빌이 자신을 침대에 묶고 강간을 했고 그 이후에 무언가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이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마이마에겐 그런 상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팔과 다리를 침대에 묶었다면 이런 밧줄로 묶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그게 싫다고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묶은 부분에는 많은 상처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는 오마이마에게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냄비통 안에서 발견된 빌 넬슨의 시신에서 상흔 조직들이 발견됩니다. 즉, 밧줄이 묶인 게 오마이마가 아니라 빌 넬슨이었다는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마이마가 진술한 것 중에 빌 넬슨이 자신을 이런 식으로 폭행했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어떤 상처도 일치하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마이마가 갖고 있는 모든 상처들은 시신을 훼손하다가 난 상처다라고 보는 게 더 가깝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냉장고 속에서 발견했던 빌의 머리, 거기서 확인해본 결과 두 가지의 상흔이 보여집니다. 집안 내부에 있던 램프와 다리미 같은 걸로 여러 차례, 그것도 수차례 공격을 해 머리 부분에 엄청난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침대 전체가 다 피로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빌 넬슨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로 그대로 머리 부분을 공격당해 그곳에서 사망을 했던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처럼 빌 넬슨을 묶어놓고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돈을 내놔라. 이렇게 모두 유추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빌 넬슨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투스틴에 있는 캐논 모기지 회사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 메신저로 파트타임 일을 할 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즉, 이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됐던 오마이마가 분노를 내 공격을 한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게 있었죠. 시신을 모두 모아봤더니 100파운드가 사라졌습니다. 분명 시신을 어딘가 유기한 흔적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시신의 조각들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1992년 12월 24살의 나이로 살인 혐의로 배심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끔찍한 폭탄 발언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을 빌로 먹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베큐 소스로 갈비뼈를 요리해 먹었는데 이보다 달콤한 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면 자신이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던 오마이마. 결국 재판부는 그녀에게 2급 살인 혐의를 유죄를 선고하고 종신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분명 그녀의 범행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돈을 많은 사람을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하지만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남성, 결혼까지 한 그 남성이 실제로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006년 그녀는 가석방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부를 하게 되죠. 2011년 다시 한번 가석방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거부됩니다. 당시 이야기할 때 나이가 35살이 된 딸 마가렛이 울며 호소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만날 수 없다. 현재까지도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차우칠라에 있는 중부 캘리포니아 여성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그녀가 다음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는 날짜는 2026년,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마이마는 감옥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매우 가까워지고 이곳에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법적 부부가 되니 교도소에서는 부부 방문까지 허용하게 됐지요. 그 남성은 훨씬 더 나이가 많은 7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는 굉장히 돈이 많은 진짜 부자였습니다. 2011년 가석방 청문회 직전에 이 남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오마이마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오마이마, 2026년 세상에 나오게 될까요?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전 3년 전에 이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좀 자세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여러분한테 붙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돈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을 꽤 많이 물려받았다고 해요. 이게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 70대 남성이 누군지도 알려지진 않았는데 현지 이제 뭐 교도관들 부부 접견이 있으니까 진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한화로 따졌을 때 뭐 수십억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다고 하거든요. 이제 오바마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뒷이야기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바마가 이집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집트에 좀 뭐 이상한 문화가 하나 있나 봐요. 다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뭐 약간 성기에다 무슨 이상한 뭐 수술 같은 걸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오마이마는 자기의 그 어린 시절 학대와 성과 관련되어 있는 성적 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그 강한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인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돼서 이제 그 남자와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헤어지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미국에 붕 뜬 거잖아요. 근데 영어를 되게 못했다고 해요.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내린 결정이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엄여인 같은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타겟을 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이래서 이건 아닌 거지. 영어를 못하니까. 일은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집트에서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 약간 섹슈얼리티죠. 이거를
좀 어필을 해서 사람들을 꼬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얻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전의 살인에 대한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빌 넬슨과 관련된 게 첫 살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살인부터 시신훼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너무 처참하고 잔혹하게 했고 말 그대로 보통 살인의 정도가 아니었던 거야. 다른 남자들은 돈을 준 게 아니에요. 위협하고 그래서 진정해라, 왜 그래라, 이런 식으로 하고 나는 돈이 많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나갔던 거라 이제 그게 큰 문제가 없이 왔던 건데 빌 넬슨 같은 경우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이후에 사체 손괴까지 한 부분은 분노 표출이었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분노. 막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내가 뭘 믿고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믿었다는 게 실제로는 중요한 게 빌 넬슨이 자기가 돈만 타고 꼬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것도 아니고 빌 넬슨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린 여자랑 그렇게 이야기가 뭐 얘는 이제 잘 통하는 척을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이동을 했던 건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돌이켜 봤더니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의 유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있었는데 그게 전부 이미 상속 결정이 나 있어요. 자신의 아이에게. 그러니까 왜냐면 빌 넬슨이 이때 당시에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혼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따로 사는 그런 상태여서 법적 부부가 된 건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가. 그러니까 빌 넬슨이 모든 걸 이미 다 전해준 상황이라서 돈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걸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노 표출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빌 넬슨을 공격하고 사체 훼손을 하고 너무 잔인할 정도의 사체 훼손을 했죠. 그리고 성대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그걸 막 요리 이런 걸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건 이제 뭐 심리 분석 얘기니까 여기서 한 가지가 생긴 거예요. 빌 넬슨의 시신을 자기 혼자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냐면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4시간 동안 쓰레기통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은 저 집이 뭐 파티 같은 걸 너무 크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계속 돌린 거예요. 그런데도 시신을 다 처리를 못한 거야. 그때 오마이마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스친 거예요. 전 남친. 전에 만났던 사람.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러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호세한테 간 거예요. 가서 도와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색 콜벳도 차량 있죠? 그 빨간색 콜벳. 이 차량의 소유주도 아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빌 넬슨 거예요. 빌 넬슨의 차량을 타고 간 거예요. 빌 넬슨의 시신 조직을 싣고 간 거고 가서 이제 돈이랑 오토바이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오토바이도 빌 넬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던 건데 이제 호세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가담해? 그리고 호세 말로는 그렇게 친한 뭐 깊은 관계도 아니었대요. 몇 번 만난 사이였는데 갑자기 그래버리니까 결론은 호세는 돈이 많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떠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수사 결과에서 밝혀졌는데 부탁한 사람이 호세만 있던 게 아니더라고. 한 명 더 있어요. 두 남자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집에 왔다가 잠깐 어디 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딴 남자한테 갔던 거예요. 가서 다시 한번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 남자는 부탁을 들어준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거절하고 그 사람들이 일단 신고를 안 한 거지. 일단은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호세한테 다시 온 거예요. 와서 얘기를 해서 호세가 일단 너무 이상하니까 신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일단 도와줄게, 집에 가 있어, 일단 가 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바로 한 거라. 그래서 검거돼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이 오마이마 넬슨에 대해서 심리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기 혼자 생존할 순 없다. 그리고 남성은 도구다. 도구인데 목적은 돈이다. 돈이 많은 남자가 자기에게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무서운 게 있어요. 점차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또래 조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하기 시작을 하다가 점차 나이 많은 사람들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이유 무서운 얘기인데 교도소에서도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인 거야. 남자가 곧 죽을 거니까. 언젠간 죽을 거니까. 죽으면 그 유산이 자신에게 올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감옥에서 생각해낸 게 아니냐라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머릿속의 생각은 요 방법이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감옥에서조차도 그걸 시도한 거고, 그리고 성공했죠. 사실은 성공한 거예요. 자신이 원했던 목표에 대해서. 그게 괘씸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빌 넬슨을 내보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들리는 얘기인데 2026년 있잖아요. 그때는 혹시 모른다고 하더라. 왜냐면 2006년, 2011년 좀 빨랐대요. 종신형 이후에. 빠르게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라온 거고, 이 사건이 워낙에 컸던 사건이라서 자기가 뭐 신께 많은 자비를 기도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라는 얘기를 했지만 믿지 못하는 거지. 실제로 2011년에 그 전에 만났잖아. 결혼을 했잖아요. 2011년 전에 그 70대 노인과 결혼을 했잖아. 근데 그 남자가 2011년 가석방 심사 전에 사망한 거고, 근데 2011년 가석방 심사 때 넬슨이 오바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결혼도 했다, 다른 사람 못 죽인다, 죽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입장은 얘가 또 나가서 그 70대 노인을 또 죽일 수도 있다, 이거 돈 때문에. 너무 이상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근데 어쨌든 그 전에 죽었죠. 그 전에 사망을 하고 상속을 다 받은 상황이라서 2026년에 과연이라는 거죠. 그리고 2006년 가석방 당시에는 말을 바꿨어요. 자기는 먹은 적이 없다고. 그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신과 의사가 진단하고 조사할 때 그때 한 얘기인데, 자기는 실제로 먹은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번복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재판부는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뭐 현지에서는 2026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2026년에 오마이마가 나오면은 나이가 거의 한 50대가 된 건가, 이제 거의?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했죠. 그럼 이제 더 이상은 안 그럴까요? 라는 생각이죠. 네. 저희는 제가 그때까지도 방송을 한다면 2026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이면 방송한 지 10년이네. 네.